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ISA 계좌 요즘 정말 많이들 만드시죠? 만약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어디로 이전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그런데 같은 ISA 계좌를 써도 어떤 증권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손에 남는 돈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외로 이벤트나 거래 수수료 혜택이 거의 없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거래를 해도 안 내도 될 수수료를 내며 손해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은데요. 최근 저희 남편이 ISA를 만기 해지하면서 다시 어느 증권사에서 개설할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전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정리한 최신 내용을 여러분들께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주요 9개 증권사를 실제 투자자 기준으로 수수료, 이전 개설 이벤트, 안정성까지 싹 비교해서 어떤 증권사를 선택해야 진짜 이득이고 어디를 고르면 손해인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재 남편이 실제로 선택한 증권사도 공유를 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사용된 자료는 네이버 부의자유 카페에 업로드를 해뒀고요.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직접 다운을 받아보시고요. 주요 증권사의 이벤트 페이지 이미지도 모두 다 발췌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똑재 기준 증권사 추천도 해드릴게요. 증권사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 첫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증권사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자기자본인데요. 자기자본이란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제외한 순수한 자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자본이 많다는 것은 증권사가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죠. 당연히 자기 자본은 클수록 좋습니다. 현재 국내 주요 증권사 중에서 자기 자본이 가장 많은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셋증권, 세 번째는 NH투자증권, 네 번째는 삼성증권, 다섯 번째는 메리츠증권이네요. 제가 작년에 봤던 순위 대비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 두 번째는 수수료입니다. ISA 계좌 같은 경우는 거래 수수료가 있는데요. 거래 수수료란 주식을 사고 팔 때 증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당연히 수수료는 낮을수록 좋고요. 주요 증권사 중에서 어디가 가장 낮을지 바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래에셋증권이고요. 신규 계좌 개설 시 별도 신청 없이 평생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ETF, ETN, 리츠 모두 0.0036396% 적용을 받습니다. 참고로 이 수치는 유관기관 수수료인데요. 증권사에서 가져가는 비용은 아니고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증권사에서 실제로 가져가는 수수료는 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TF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국투자증권은 이보다 높은 0.004208%이고요. 삼성증권 역시 동일합니다. NH투자증권은 이보다 조금 더 높은 0.004901%이네요. 참고로 메리츠, 하나증권,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거래 수수료 이벤트가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봤는데요. 거래 수수료 혜택이 가장 좋은 미래에셋증권과 이벤트가 전혀 없는 키움증권의 수수료 비교 시 1억 원을 매수했다면 수수료 차이는 약 4배입니다.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크진 않지만 굳이 안 내도 될 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겠죠. ISA 거래 수수료 기준 증권사 순위도 매겨봤습니다. 가장 혜택 좋았던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이고요. 다음으로는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수수료가 동일했습니다. 별도 거래 수수료 이벤트가 없는 증권사는 메리츠, 하나, 키움증권이네요. 다음으로 증권사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 세 번째는 다양한 이벤트인데요. 이벤트에는 크게 신규 개설 이벤트, 순입금 이벤트, 순매수 이벤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각 증권사의 ISA 계좌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다양한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각 증권사에서 주요 이벤트만 알아보고 뒤에서 한 번 더 순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에셋 증권이고요. 신규 개설 순입금 이벤트 따로 없습니다. 순매수 이벤트도 ELS를 매수했을 경우 1천만 원 이상 신세계 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하네요. 다음은 한국투자증권이고요.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신규 계좌 개설을 하고 10만 원을 입금할 경우 신세계 상품권 1만 원 지급하고요. 순입금 구간 그리고 타사 이전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만 원 상품권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ISA 중개형 계좌에 10만 원 이상 순입금하고 ETF 10만 원 이상 순매수할 경우 메가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도 전원 지급을 한다고 하네요. 또 추가적으로 중개형 IS 전용 특판 RP도 있습니다. 365일물 기준으로 세전 연 4.2% 금리를 적용받고요. 가입 한도는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입니다. 이전을 하고 나서 아직까지 큰 금액을 주식형 ETF에 다 넣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라면 이 RP를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다음은 삼성증권이고요. 계좌 개설 시 5,000원 상품권 지급받을 수 있고 100만 원 이상 순입금을 한다면 2만 원 상품권을 지급받습니다. 참고로 이 두 가지는 중복해서 지급이 안 된다고 하네요. 또 순입금 이벤트로 최대 50만 원까지 상품권을 지급받습니다. 다음은 NH투자증권, 나무증권이고요. 신규 개설 이벤트로 10만 원 이상 입금할 경우 모바일 상품권 1만 원 지급받고요. 순입금 구간 충족할 경우 최대 30만 원 상품권을 지급받습니다. 별도 순매수 이벤트는 없네요. 네 번째, KB증권이고요. 역시나 계좌를 개설하고 10만 원 이상 순입금할 경우 상품권 1만 원을 전원 지급합니다. 두 번째, 순입금 구간 충족 시 신세계 상품권 최대 60만 원 지급을 하고요. 타사에서 이전해오는 금액이 1억 원이 넘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받습니다. 가장 혜택이 좋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런 재밌는 이벤트도 있더라고요. 손 없는 날 ISA 계좌를 이전해 오면 추첨을 통해 배민 상품권 2만 원 지급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신한투자증권이고요. 크게 특색 있는 부분은 없어서 해당 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키움증권이고요. 적혀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딱히 눈에 띄게 좋은 이벤트는 없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이벤트 중에서 먼저 신규 개설 이벤트로 증권사 순위 매겨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증권이고요. 나머지 4개 증권사가 10만 원 이상 순입금 시 1만 원 지급으로 혜택이 동일했습니다. 신규 개설 이벤트가 없는 증권사는 미래, 메리츠, 하나 세 군데입니다. 다음은 순입금 이벤트이고요. 먼저 KB증권입니다. 순입금 금액 1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60만 원 상품권 지급받을 수 있고요. 다른 증권사에서 이전해오는 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상품권 무려 10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투자증권인데요. 앞에서 본 KB증권 제외하고는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모두 다 타사에서 이전을 해온다면 금액을 2배만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사에서 한국투자증권으로 총 7,500만 원을 이전해 왔다면 금액을 2배 인정받아 1억 5천만 원 순입금 금액으로 인정받고요. 그렇게 되면 상품권 50만 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순입금 이벤트 괜찮은 증권사는 삼성증권이고요. 역시나 순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모바일 상품권 50만 원 지급받습니다. 각 구간별로 비교를 해보시면 한국투자증권이 조금 더 유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순입금액 잔고 유지 필수 기간도 한국투자증권이 10월 30일인 반면 삼성증권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마지막은 신한투자증권이고요. 역시나 타사 이전 금액 2배를 인정해주고 순입금 금액 8천만 원 이상 시 신세계 상품권 40만 원 지급합니다. 순입금 이벤트 전혀 없는 증권사는 미래에셋, 메리츠, 하나증권입니다. 마지막은 순매수 이벤트 기준으로 증권사 순위를 한번 매겨봤는데요. 제가 순위를 매기기는 했지만 순매수 이벤트는 사실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원 지급, 100% 지급보다 대부분이 추첨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가 없는 증권사도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지금 3가지 이벤트를 말씀드렸는데 각 이벤트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증권사가 이벤트 신청하기를 필수로 해줘야 하더라고요. 참가하실 분들은 이거 꼭 잊지 마시고요. 또 기존의 이벤트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한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현재 9월 초 기준으로 최신 자료를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선착순으로 혜택이 종료가 될 수 있고 이벤트 시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전달드린 내용으로 가볍게 확인을 하시고 실제 증권사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똑제 기준 추천해드릴 ISA 증권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예 이벤트가 없거나 혜택이 크지 않은 증권사 메리츠, 하나, 키움은 굳이 ISA 계좌 개설을 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총 9개 증권사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입니다. 타사에서 이전해오거나 순 입금하는 금액이 클 경우 KB증권의 혜택이 가장 좋고요. 사실 KB증권이 다른 증권사 대비 거래 수수료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전해오는 금액이 크신 분들은 KB증권이 가장 유리합니다. 입금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무난하게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두 군데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똑제 남편은 어떤 증권사를 선택했을까요? 바로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이번에 이전하는 금액이 1억 원을 조금 넘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사실 앞에서 봤다시피 KB증권이 가장 유리하지만 기존의 연금계좌로 사용하고 있던 증권사가 한국투자증권이기도 하고 남편은 KB증권의 UI가 조금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개인의 취향입니다. 최근 ISA 만기 해지를 위해 모든 ETF를 현금화했고요. 현금화한 김에 타사 순입금 이벤트를 신청했습니다. 기존에 삼성증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한국투자증권, 그러니까 타사에서 이전을 해올 경우 입금액 2배를 인정받을 수 있고요. 1억이 조금 넘는 금액을 이전했기 때문에 입금액 2억 원을 인정받아 신세계 상품권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10월 31일까지 잔고 유지는 필수이고요. 이처럼 증권사마다 이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꼭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ISA 계좌 이전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사용하고 있던 계좌에서 전부 다 현금화를 해주시고요. 이전할 증권사에서 이전용 ISA 계좌를 개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남편 같은 경우는 한국투자증권으로 갈 거니까 한투에서 이전용 ISA 계좌를 개설했고요. 그 이후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삼성증권이죠. 여기서 전화가 올 건데 이때 이전 의사를 밝히면 이렇게 ISA 계좌 이전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타사 이체 입금으로 남편이 이전한 금액이 그대로 들어오더라고요. 전혀 어렵지 않고요. 주말이 낀다면 한 4, 5일 정도 안에 모두 다 처리가 됩니다. ISA 계좌의 경우 3년마다 만기 해지를 하고 새로 개설을 하는 것이 최대 혜택을 누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때 타사로 한번 이전해서 이벤트 혜택을 챙기는 것도 꽤 쏠쏠할 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 3년을 채운다면 그때 상황을 보고 이벤트 한번 참여를 해볼 생각이고요. 지금 ISA 계좌를 새로 개설하시거나 만기 예정이신 분들은 오늘 내용 활용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원본 자료는 부의자유 카페에 올려둘 거고요. 더 자세하고 다양한 자료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꼭 다운받아 보세요. 그럼 똑제는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똑제 전자책이 2025년 최신 개정판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아주 알찬 내용들로만 담았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